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지역 아파트 경로당에서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주로 70에서 80대 어르신들로 이들은 경로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확진자 가족들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여 년 전 건립된 군산시 상징탑이 상징성도 약하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주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내년에 월명산에 건립하는 전망대가 상징탑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익산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결핵병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학부모까지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지역 아파트 경로당에서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주로 7, 80대로 경로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확진자 가족들에게도 전파돼 N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나운이동 한 아파트 경로당.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주로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난 26일 처음 경로당 관련 80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안에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원광대학교 병원에 이송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로당 이용자 및 접촉자 689명을 모두 전수조사한 결과 26일 3명, 27일 9명, 28일 2명, 29일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7일에는 확진자 가족 2명에게도 전파돼 N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또 27일 발생한 확진자 중 1명은 26일 3차 백신 부스터샷을 맞았지만 아직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경로당에 모여 고스톱을 치고 노래강습 프로그램을 받았고 이 와중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경로당을 임시 폐쇄했고 확진자 가족들과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하여 느슨해져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확산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하기보다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더욱 거세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안이한 방역의식은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9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고창 12명, 군산 10명, 익산 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고창의 의료기관과 군산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28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9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286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29명으로 어제보다 18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32명이 늘어 3,580명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 상징탑이 10여 년 전에 15억 원을 들여 건립됐지만 상징성도 약하고 또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주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내년에 80억 원 규모의 전망대를 월명산에 건립하는데요. 상징탑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조촌동 사정삼거리에 세워진 군산의 상징탑. 조형물과 주변 정비에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배 모양의 기단에 새만금과 군산항을 표현했지만 주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는데 무슨 구조물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시선조차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강아지 산책해서 풀 있는 쪽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아는 거고 잘 모르겠네요. 그거 좀 읽어보긴 했었어요. 심지어 한 업체 건물과 맞닿아 있어 업체의 상징물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2년 18.5m 높이로 만든 상징탑입니다. 군산의 상징을 담았다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위치나 상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야 하는 상징물이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군산 도심에 들어온 진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 탑이 저 탑이 어떤 탑일까 하고 의아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상징탑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관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내년부터 월명산에 80억 원을 들여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를 건립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조형물은 시간이 지나면 예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월명공원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항이나 어떤 육지나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정말로 벨탑이라든가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탑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맺지 않게 상징탑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탑으로 80억 원의 전망대를 건립하는 군산시. 상징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항만을 만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소 생산과 수입,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수소항만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 전국 14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에는 분류수소 생산 전용 터미널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구역 지정과 수소항만 육성 지원책을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4,700억 원어치가 완판됐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액 종이 2,850억 원과 모바일 1,850억 원이 전액 판매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91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 4,600억 원의 상품권이 모두 팔렸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기준 가맹점 매출은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대비 한 곳당 4,153만 원의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이 어제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은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어제는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 날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새만금 사업은 중앙정부와 토건 개발론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상 태양광 사업과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략적 결정이라며 여전히 갯벌을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자 미군을 위한 군사기지 확장 사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500만 원 현금 뭉치가 2시간 만에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부송동 일대에서 500만 원 현금 뭉치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뭉치 주변에 같이 버려져 있던 폐지를 조사해
주인인 80대 A씨에게 2시간 만에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에서 소결핵병이 확인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3년 만에 발생한 건데요. 해당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축산농가. 사육 중인 소에서 결핵병이 발생하면서 29일 동물위생시험소가 나머지 36마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결핵병 감염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핵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살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정보치 검사하고 그리고 수요일쯤에 결과 나오는데 한 번에 살처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익산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것은 3년 만입니다. 소 결핵병에 걸리면 쇠약해지고 기침, 호흡곤란, 유량 감소 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결핵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방역당국은 소 결핵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발생한 결핵병 감염소는 2년 전에 입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다른 축사도 감염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농장주는 보건소에서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려면 60일 간격으로 2번의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2번을 해야 돼요. 근데 재검사 간격이 이제 60일이에요. 이게 이동 제한이 최소 120일이 걸리거든요. 한동안 잠잠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소 결핵병. 병원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렌터카 업체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40여 건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대신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까지 주겠다고 전주와 부안 등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수익금을 주다가 돌연 잠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1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 보관했거나 시설 변경 허가 미이행, 폐기물 인계 인수 내역 미입력 등입니다. 익산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6곳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4개 업체는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1차 파업 때는 도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1,200여 명이 참여해 100여 개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의 학부모까지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A씨.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하는 1학년 B군을 제지하다 욕설을 들은 것입니다. A 교사는 B군을 상담실로 이끄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예술 체육 시간에 발로 학생이 세게 다른 친구 엉덩이 차길래 또 주먹을 하길래 푸다닥 가서 주먹 잡는 순간에 얘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막 등등 욕을 진짜 그렇게 내가 손목 학생부시 잡자니까 너 돈 벌었다 너 힘 있으면 나 끌고 가봐 너 폭행했어 너. 피해 교사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사는 B군뿐 아니라 B군의 학부모에게도 전화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B군이 폭언을 한 과정을 설명하던 A교사에게 학부모가 욕설을 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A교사의 말에 계속해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연계. 그러니까 알았어요. 방송되고 여봐. 다. 예, 알았어요. 결국 A교사는 교권침해센터에 B군을 신고했습니다. 교권침해센터는 A교사와 B군 측 이야기를 듣고 자체 조사를 마친 뒤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울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기관 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 100톤급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기관 출력을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6척을 검거해 7억 1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익산에서 불법 현수막이 극성을 부리면서 한 달 평균 5,000장 가까이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5일 기준 55,969장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한 달 평균 4,866장이 철거된 셈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 2,390만 원입니다. 현재 익산 지역에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226기, 957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81기, 221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제작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K 판소리 시대를 가르는 소리의 융합이 내일 밤 10시에 첫 방영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서양의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 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됐으며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신재효의 업적을 살펴보고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작업 과정을 담았습니다. 2021 익산 서동축제가 23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동공원 일원에서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익산과 서동축제만의 이야기를 담은 백제 유등 전시 연출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채로운 색채의 유등이 낮과 밤을 수놓았고 금마저수지, LED 돛배와 금마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 전시하는 한지 등 축제장을 아름답게 밝히는 야간 경관 산책로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백제 유등과 야간 경관 전시는 70일 더 늘린 내년 2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일선학교의 급식 단가가 인상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급식 예산 확대에 대해 전라북도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1,334억 원이 소요되며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80억 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44억 원, 시군 19억 원, 전라북도 17억 원 등을 부담합니다. 내년부터 급식 단가는 유치원 2,800원, 초등학교 3,000원, 특수학교와 중고교는 3,700원으로 인상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주지역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3주간에 걸쳐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무리를 빚은 전 전주 덕진 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지역 29개 읍면동에 보안등 160개가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현재까지 LED 보안등 160개를 설치했습니다. 보안등은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골목길과 농촌마을 도로 등에 집중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보안등 1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한국지방자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제65차 총회에서 이같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강 시장은 대기업의 가동 중단으로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경제 활력으로 군산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사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과 중소상공인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로부터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약속을 받고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정식 전라북도 경제개발전 협의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회장을 익산 출신으로 중소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평가해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중소기업 융합 전북회장 등을 거쳐 중소기업 융합 중앙회 정책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 부의장은 대기업과 상생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민주당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하늘성면기술연구원이 친환경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나무 심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12월 18일 오후 7시 재즈로 만나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개최합니다. 사전 예매는 티켓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지역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7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